자,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를 즐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분위기도 좋고 참 오늘 호응도 좋네요. 예. 오늘은 이 뜨거운 여름을 식혀주는 또 제주의 바람과 함께하는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제주국제관악제입니다. 올해가 벌써 27번째 여름을 맞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벌써 27번째를 맞았어요. 맞습니다. 19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벌써 27회째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연수를 가지고 있는 중견 음악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해서 축제가 다시 열리기까지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많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객석 거리두기 해서 뭐 관객은 거의 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은 해왔었던 축제였고 올해 또한 사실은 완전히 풀리진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국제관악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한 20개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20명 정도 오는데요. 보통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한 30개국 정도에서 한 250명 이상 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유가가 뭐 너무 많이 치솟은 상황이라 뭐 지금 예전에는 한 300만 원이면 이제 왕복했는데 지금은 그 곱빼기가 들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으로 이제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리게 됐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제주국제관악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축제의 대중적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막 공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는 존노 그 테너와 그리고 고영렬 소리꾼이 함께 남성 이중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제주 윈드 오케스트라가 그 관악 선율이 더해지면서 감동이 배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관악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라면 굉장히 기다리던 분들이 제주에 오게 됩니다. 바로 영국이 낳은 세계 최정상의 브라스 밴드인 코리 밴드가 오게 되는데요. 이 특별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처음 보는 그 코리 밴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코리 밴드가 굉장히 유명한 밴드예요. 그럼요. 뭐 창단된 지가 벌써 138년이니까 1884년도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목관 악기가 없이 우리 금관 악기로만 구성된 악기인데요. 금관 악기라 가지고 거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컬러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지만 아시아에도 최초로 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개막 공연은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갑니다만 우리 동네 관악제라고 상당히 이건 제주 시민을 위한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이 있고요. 그다음 세계 최정상의 연주자들을 모셔서 공연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동네 관악제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동네 관악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이런 맞습니다. 공연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탐라교육원이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이 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관악대를 좀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 달라고 일부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탐라 교육원에서 이제 공연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관광지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외국에서들 오기 때문에 제주의 풍광이 좋은 야외 장소에서도 공연하고요. 또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U13 밴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밴드 콘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동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동호인 관악단의 날도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게 보통 제주국제관악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이건 언제 열려요? 그거는 8월 15일 날 하는데요. 제주 문예회관에서 시작해서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까지 쭉 참가자들 대부분이 진행을 합니다. 한 5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문예회관에서 출발해서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까지 가면 거기서 또 공연이 경추구막회가 연이어 시작되는데요. 제일 많은 출연진이 참여합니다. 한 10개 정도의 관악단에 10개 이상의 합창단이 총 출연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한 6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성대한 프로그램이 아마 8월 15일 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주국제관악제 하이라이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가 정말 대중성과 전문성을 다 두루 갖춘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또 특이한 게 콩쿠르가 원래 같이 열리잖아요. 예, 원래부터 해마다 콩쿠르는 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금관악기 중심으로 6개 부분이 경연제로 시작이 되어서 2012년에는 타악기가 포함된 총 8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로 저음부 악기인 유포늄, 베이스 트럼본, 투바, 그리고 타악기 네 부분이 콩쿠르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 국제 관악 콩쿠르를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상자 1, 2위는요. 병역 혜택이 이루어지고요. 아주 크죠, 병역 혜택. 남자들만 아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병역 특혜를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관악 작곡 콩쿠르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 작곡 콩쿠르 입상자에겐 그 다음에 라이징 스타 콘서트를 출연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내가 썼던 곡이 그 다음에 라이징 스타와 함께 같이 출연하게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콩쿠르인가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럼요. 2000년도에 관악 콩쿠르는 시작됐는데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인명 콩쿠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제주국제 관악 콩쿠르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콩쿠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금관악기 전 분야하고 금관 오중주 타악기 콩쿠르가 함께 열리는 콩쿠르는 우리 제주국제관악제가 유일하죠. 세계적인 콩쿠르들이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이번에 우리 피아니스트 이문찬 군이 했던 방클라이번 콩쿠르도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로 봤을 때 우리 제주국제관악제가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년 열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랑거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 조직위원회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 자랑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제주국제관악제가 특별한 게 어쨌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그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제주국제관악제의 특별한 점은 저희가 그 매년 최정상의 그 관악인들이 이제 개막 공연에 앞서서 나는 앞으로 이런 공연을 이제 들려주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매년 열려요. 근데 관악인들이 매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신이 이제까지 많은 관현악단이라거나 많은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는데
오로지 관악으로만 이뤄진 이런 거대한 편성으로 이렇게 협연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악이랑 내 관악 소리가 이렇게 같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소리가 날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주도가 지금 관악을 이렇게 실제로 제주국제관악제에서 관현악을 관악화해서 실제로 초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주도에 서귀포 관악단이라는 도립 서귀포 관악단이라는 전문 공연 관악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악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축제가 제주에 있고 또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공립 관악단을 보유한 제주도가 굉장히 이런 관악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 세계 음악인들이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콩쿠르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이 되고요. 인재가 그 다음에 솔리스트로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의 꿈이자 굉장히 중요한 관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막 해녀분들하고 공연하는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네. 경우였던 거죠? 제주국제관악제에서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해외 공연단과 그리고 해녀 실제로 물질을 하고 계시는 해녀분들이 직접 공연단으로 이렇게 나서서 합동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 공연을 보려고 이렇게 오셔요. 그런데 저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봤던 점은 해외 관악인들도 이 해녀분들하고 했던 공연을 잊지를 못해서 다시 자국으로 이렇게 해녀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자국으로? 공연을 그래서 공연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는 고산리 해녀들이 캐나다 관악단과 합동 공연을 했고 또 대평리 해녀공연단은 이제 독일 관악단과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듬해인 2018년에는 이제 각자 자국에서 해녀분들을 다시 초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산리 해녀분들이 캐나다로 가서 이렇게 합동 공연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또 독일에서는 이제 대평리 해녀분들이 직접 로렐라이 언덕으로 가서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녀 조각상도 이제 독일 로렐라이 시에 이제 세워질 예정인데요. 이제 신축하는 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 안에 부지에 해녀상이 실제로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네, 예. 네. 이렇게 글로벌하게 점점 커가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왜 어떻게 해서 이곳 제주에서 열리게 된 건지. 내년이 우리 제주관악협회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50주년이거든요. 전국에서도 제주도 관악협회는 가장 잘하는, 가장 설레사례로 이야기되는 협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주도 관악협회에서 이제 단초를 마련을 했었던 거고요. 1990년도 초에 그 이전에 제주도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있었죠. 50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인 이제 길버트 소령이라는 분이 제주도에 오십니다. 그분이 제주도 지역 사회에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사회가 우울했겠습니까? 음악 특히 관악을 통해서 제주 사회를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로 관악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95년도에 초대 조직위원장이셨던 작고하셨습니다만 고봉식 선생님이 그 역할을 우리 길버트 소령 등등등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하면서 관악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럼 그 당시에도 악기는 보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많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북하고 트럼펫 정도, 나팔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시초가 돼서 여러분 북은 뒤에 둥둥둥 울리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나팔은 우리가 전쟁에서 사용했던 사실은 행진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인데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잘 매칭이 돼서 우리 그 당시에 제주 사회하고 잘 맞지 않았나 싶고 길버트 소령이라는 정말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이 척박한 땅에 오셔가지고 음악의 씨를 뿌려준 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길버트 소령님의 지도에 따른 고봉식 선생님, 그다음에 그 밑에 김스태 선생님, 여러 원로 선생님 중심으로
뿌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회는 1973년 10월에 한국 지도자 협의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지방에서는 최초로 제주에서 생겼다는 역사가 왜 그러냐면 길버트 소령에 배웠던 제자들, 학생들이 굉장히 관악 저변화가 잘 되어 있었던 거죠. 전국에서도. 매해마다 관악협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저 전국 관악제였습니다. 전국 관악제였는데 그거를 1992년에 제주도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유치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전국 관악제가 아닌 대한민국 관악제로 변경을 해가지고 모든 관악인들이 뭉쳐가지고 관악제를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성황리에 끝나고 1994년에 한국관악협회 중앙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대한민국 대표로 청소년 관악대를 구성해서 일본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관악제를 참가해달라고 한국 대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주도 연합 고교 윈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와 그다음에 언론 서포트를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해에 우리도 일본에서도 하는데 제주에서도 한번 해보자. 국제관악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아시아 태평양 관악제를 참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진 문화 페스티벌을 봐서 제가 그 꿈을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 저는 국제관악제가 제주 관악인의 꿈과 희망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느꼈던 게 현재도 그 전현직 그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그 음악 교사분들하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관악인 분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아니면 스태프로 서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서시면서 하나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컴퓨터 한 대로 시작했던 그런 국제 관악제가 이제 그 세계 25개국 그리고 4,000명 아티스트가 매년 제주를 찾게 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김양 기자가 얘기해줬지만 많은 음악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제주국제관악제가 이뤄낸 성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성과를 보면 그 당시 사실은 제주 도내에 관악대 학교 밴드부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10개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한 30여 개 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계에서 많이 생겼죠. 뭐 삼양초등학교도 그렇고요, 화북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일도초도 그렇고, 광양초도 그렇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아마 그게 국제관악제의 파급 효과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요. 관악기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전국의 인구 비례에 윈드 오케스트라가 가장 많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가 가장 많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은 현재는 거점형 마을 윈드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는 10대부터 70대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매 주마다 즐거운 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읍면동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취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발적이고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이 70명 정도 다 단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시발점으로 애월이라든지 뭐 대정이라든지 다양한 지역까지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양성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뭐 또 다른 인재를 양성하기도 네. 하고 또 직접 공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도내 학교에는 관악
관악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정말 이뤄낸 성과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주국제관악제 그럼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외부에서 시선도 궁금하실 텐데요. 세계 최정상의 유포니엄 연주자인 스티븐 미드 연주자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관악제를 평가하실 때 세계 관악제 중에서 매일 축제 기간 매일 15개 이상의 관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를 이렇게 지원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때 2018년하고 2019년에 연속으로 제주국제관악제가 상위 10%인 S등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악기는 예전에 볼 수도 없었어요. 잘 보지도 못했고 예. 뭐 피아노 정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였는데 이제는 그 문턱이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악기를 연주를 직접 하시니까 정말 좀 대중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관악기로 시작을 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의 관악대 활동은 그 경험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악대를 졸업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연주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가족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요. 그다음 관악은 화합이라는 그다음 배려라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은 40~50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합주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거는 한 사람의 소리가 튀어나와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상당히 화합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 많습니다. 관악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행정이나 교육청에서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천혜의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악기는 관악기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악기는 햇빛 맞으면 안 되고 기온에 취약하고요. 전자악기는 뭔가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음량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관악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만 필요해요. 휴대도 편하고. 네, 네. 이거만 필요해요. 이거 가서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름의 악기 트럼펫 하나를 가져서 오름 정상에서 나팔을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제주도의 관악이 발전되고 저변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관악제의 이런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관객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저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관악의 매력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해녀 관악제에 갔을 때 저는 그 삼위일체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하고 그리고 음악하고 제주의 고유 문화가 한자리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그때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감정이 나 기자하기 잘했다 이런 감정을 여기에서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취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기자 활동하면서 이제 느꼈던 감정은 현대인이 이제 그 고뇌라거나 아니면 복잡한 마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소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평소랑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국제관악제 취재를 갔다가 이상하게 관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 관악을 들으면서 이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 약간 관객의 마음으로 이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가 네. 실제로 된 거예요? 실제로 예, 정리가 정신이 정리가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요즘 복잡한 게 많고 머리가 지금 아픈데 오셔야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잠시 좀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화 더 미션이라고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목사님이 원래는 오보에 악기로 연주를 했지만 오늘은 여기 클라리넷 악기로 짤막하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아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브라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정에도 없던 좀 연주를 분위기가 좀 부탁드렸는데 완충됐나요? 이제 마음의 치유까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관악의 연주도 들어봤고 제주국제관악제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 이것을 좀 알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좀 특별한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특별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셔서 느낌대로 받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음악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좋지만 사실 관악기는 후기 낭만파 이후의 음악이거든요. 우리가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고 근현대 이후의 음악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관악곡은 많지 않아요. 다 예전 고전 낭만, 초기 낭만 악보들을 음악을 어레인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가족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야외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시원합니다. 그냥 특별한 공부 필요 없습니다. 와서 그냥 즐기고 박수 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시면 저는 이게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주 국제관악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나와 그리고 제주와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가 어떤 연관이 있지? 이거에 대한 납득을 이렇게 관람객이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그 김태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전쟁 때 이제 전쟁 고아들이 제주에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불안할 때 관악이 어떻게 그 도민들을 많이 위로해 줬었는지랑 그리고 이런 그 국제 관악제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사실을 도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다고 저는 모르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또 알고서 접근을 하면 관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고 가는 걸로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년에는 그런 관악제를 보고 난 뒤 악기 하나를 정해서 그걸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기 굉장히 많은 악기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악기를 직접 1년 동안 연주를 하고 그 속에 앙상블이라든지 같이 하모닉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해서 직접 관악제를 보면 정말 많이 틀릴 겁니다. 그리고 마을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듯이 그리고 그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직접 관람하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관악기를 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마스터 클래스가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도 이 도민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스터 클래스가 세계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관악 거장들이 이렇게 제주에 와서 그 연주자 대 관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클래스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살게 살아왔고 왜 관악을 택했고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항상 객석이 꽉 차 있는데 근데 찾아보면 일반 도민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제주에서 현재 관악대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고등학생도 많고 대학생 전공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만약 관악 전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면 너무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 이런 걸 어떻게 네.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많이는 돼 있고요. 더욱 홍보에 좀 더 집중을 잘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맞거든요. 세계 최고의 거장인데 제주도 아이들이 언제 1대1로 개인 레슨을 받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개인 레슨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그런 거장들이 오셔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는다는 기회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수강생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사랑하고 또 특히나 관악을 사랑한 제주인들의 정말 금빛 노력으로 이제는 정말 함께 즐기게 된 제주국제관악제입니다. 올해 8월 7일부터죠. 네. 8월 16일까지 이렇게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의 치유도 받으시고 함께 즐기는 정말 제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